아파트는 수익률이 안 나더라고요. 아무리 계산해도. 제가 사는 아파트도 수익률이 3~4%밖에 아니더라고요. 그게 보통인 거예요. 네. 네. 수익률을 따져봤어. 내가 그 임대 수익률 네. 계산표 가지고 3~4%야. 나 빌라 같은 아파트 포천에 네. 우리 딸이 보더니 이게 무슨 아파트야 빌라지. 그래도 명칭은 아파트야. 그쵸. 그거 수익률 계산해보니까 30%야. 이게 이제 뭐 당장 보이는 돈은 적어도 내 투자 대비한 그렇죠. 수익률이라고 놓고 보면 제 돈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예. 시세 차익이 그렇죠. 일단은 깔고 가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돈을 또 벌고 큰 시작하는 매력이고. 거죠.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야 엄마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. 엄마 월세 받지? 2년 있다가 내가 아이씨 돈 좀 딸리는데 네. 팔으면 5,000원 벌어. 네, 그렇죠. 2년 있으면 양도세도 안 내도 돼. 많이는 안 내도 돼. 네, 맞아. 그러면 나 3~4천 그냥 우습게 벌어. 여기서 연금 받아. 근데 60 넘어 70 넘어 사는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게. 이 고생할 거면 한국 가서 하자. 우리 남편은 설득했어요 그때부터. 애들도 이제 공부 다 했으니 애들한테 이제 선택권을 줬죠. 근데 우리 남편이 원칙이 가족은 다 함께 살아야 된다. 그게 원칙이었어요. 거기서 이제 영주권 비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 뭐 저희는 불법 체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고 그래도 합법적으로 비자와 영주권 과정을 다 해서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런 걸로 불편하진 않았는데 이게 남의 나라 산다는 서름이 어느 날 갑자기 탁 터지더라고요. 다시 돌아와서도 정말 고생 많이 했죠. 왜냐면 엄청 한국은 되게 뭐가 빠른 나라잖아요. 그렇죠. 왔는데 우리가 살았던 한국이 아닌 거예요. 그렇죠. 그때 또 굉장히 많이 변하고 예, 예. 있을 시기였잖아요. 예, 인터넷도 예. 빨리빨리 맞아요. 보급되고 아니 뭐 여기 오니까 진짜 뭐 내비게이션이 있네. 네. 어디든지 다 데리고 가는 애들이. 그래서 여기 온 지가 2007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. 또 열심히 살다 보니 아이들 다 장성해서 독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지는 않아도 소소하게 계단이 형성이 되더라고요. 진짜 인생은 스텝 바이 스텝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제가 선생님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조금 약간 흘러가시는 대로 사신 것 같아요. 네네. 네. 저 뭐 계획 같은 거 세울 여유가 없었어요. 너무 파란만장해가. 근데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건 다 된 아니죠. 것도 아니고요. 네. 요걸 한 채 한 채 늘리시면 경매로는 한 채를 받았지만 두 개 합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르바이트 비용 정도는 또 될 그렇죠. 거예요. 네. 근데 여기서 또 한 채를 또 늘리시면 그때부터는 이게 눈에 띄게끔 통장이 쌓이는 게 보일 거예요. 그럴 날이 있겠죠. 그래도 65세에 딱 어느 정도 그거를 딱 정해놓고 지금처럼만 하면 하면 되겠다. 뭐 한 달에 두 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한 네. 채씩만 받고 계속 스텝 바이 올려야죠. 스텝으로 간다고 해도 5년이면 그렇게 한 300만 원은 나올 것 같아요. 5채 정도만 하면 네, 한 네. 300만 원은 아니더라도 네. 한 200 언저리는 왔다 갔다 해요. 저는 목표가 300이고 그거 하고 나면 캠핑카 타고 전국 다닐 것 같아요. 아니 왜냐면 너무 치열하게 살았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이 시점에 와보니까 그게 뭐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된 적도 없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상 경제적 자유를 딱 네. 이루잖아요. 선생님도 선생님의 일이 더 소중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되게 여유 있게 일을 할 것 같아요. 되게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, 네. 그거예요. 딱 예약제로 해갖고 네. 4시간 가질 거 충분히. 지금은 즐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. 이 일이 막연히 힘든데 나중에 되면 이 일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. 선생님 말씀 듣고 네. 아 그래 내가 이게 300이 나오면 이것도 아까울 것 같아. 맞아요. 한 20년 동안 얼마나 피땀 눈물 네, 그것도 있고 이뤘는데.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리고 투자도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막상 그만두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. 여행도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죠. 한 달씩 못 갖고 싶으면 닫고 네, 안 그러면 주 5일을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. 지금 주 5일 해요 저는. 어. 욕심이 많아갖고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고 빨리 이루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뭔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간구하게 되더라고요. 이 세상 누구나 다 빨리 돈 벌고 싶어 하죠. 네. 정말 특이한 사람이 아닌 이상. 돈이 벌고 싶다고 벌려야죠. 그러니까 그게 누구나 다 빨리빨리 벌고 싶어 하는데 상위 10%는 항상 네.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러면 90%는 다 틀렸다라는 얘기잖아요.
아니잖아요. 네, 그래서 저는 빌라 투자를 하면서 돌아간다는 생각은 해요. 남들이 다 아파트 투자하니까 난 빌라 투자해야지. 네, 남들이 빨리빨리 부자 되고 싶어 하니까 난 좀 더 느리게 부자 되고 싶어. 부자가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자꾸 쌓이니까 하나씩 네, 맞아요. 그렇게 될 때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쌓일 거 아니에요. 제가 손해보는 투자는 절대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쌓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 목표는 안정되고 자유롭게.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 욕심대로 다 하려면 하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욕심이 아니거든요. 가장 내가 기본적으로 정말 궁핍하지 않게 누구한테 치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. 내가 사는 날까지 누구한테 신세 안 지고.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지금 이거 하면 되잖아요. 월세를 받으면 받으면 쉬운데 보통의 사람들은 은퇴했으면 네. 주머니가 그렇죠.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. 돈 10,000원짜리 한 장도. 네, 작년에 사실은 많이 힘들었거든요. 제가 그 속에서 깨달은 게 참 많아요.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나를 위해서 좀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나는 없었더라고요. 근데 이제는 오롯이 나한테 집중하자. 오죽하면 저는 친구도 정리를 다 하려고 마음먹었어요. 쓸데없이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자. 나한테 집중하자. 나한테 집중하면 그게 더 잘 돼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제가 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더 행복해졌잖아요. 꿈도 생기고 미래도 생기고 비전도 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 인생의 정답이. 관계에 얽매이고 관계에 뭐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. 저도 그전에는 친구가 너무 많았고 의리가 목숨보다 중요하지 뭐 남자도 아닌데 의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랬어요. 근데 인간관계는 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게 인간관계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필요 없는 에너지를 쏟고 살지?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? 내가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? 나에게 집중하자. 노트에도 가장 크게 써놨어요. 나에게 집중하자. 네, 그게 자기계발서 책을 네. 수백 권 읽으면서 맞아요.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. 전 많이 읽었어요. 그리고 명상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게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운둔형 외톨이가 됐다 그럴까?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저는 이게 막 외톨이라서 외롭고 막 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 운둔형 외톨이를 자처하고 나니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좋아졌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경매할 때 선택에 있어서 네. 그렇게 주저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선생님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저도 제 자신을 잘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없으면 그냥 포기.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막 좋아 보이는 물건을 쫓기보단 선생님한테 맞는 물건을 네. 지금 쫓은 것 같아요. 돈이 없지만 물건이 없나요? 사실. 네, 근데 보통은 돈이 없어도 눈높이는 높거든요. 그렇게 하면 못하죠. 네. 그냥 저한테 맞는 걸 찾으니까 비로소 모이는 것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먹을 물건이다 못 먹을 물건이다는 저는 확실하게 선택을 하거든요. 쓸데없는 거는 내 욕심 포기. 근데 막 90% 쓰고 막 100% 넘기는 것도 많던데 많죠. 요새는. 네. 저걸 왜 사? 그래 시세 차익 5천 벌었다 치자. 저거 살라고 얼마나 돈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고생해야 돼. 그쵸. 근데 남는 건 2천밖에 안 되네. 저는 당장 단기 수익 2천 남기자고 한 달 만에 2천 벌었어요. 저는 단기 수익을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. 아파트는 수익률이 안 나더라고요. 아무리 계산해도. 제가 사는 아파트도 수익률이 3~4%밖에 아니더라고요. 네, 그게 보통인 거예요. 예, 네. 수익률을 따져봤어 내가 그 임대 수익률 네. 계산표 가지고 3~4%야. 나 빌라 같은 아파트 포천에 네. 우리 딸이 보더니 이게 무슨 아파트야 빌라지. 그래도 명칭은 아파트야. 그쵸. 그거 수익률 계산해보니까 30%야. 이게 이제 뭐 당장 보이는 돈은 적어도 내 투자 대비한 그렇죠. 수익률이라고 놓고 보면 제 돈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예. 시세 차익이 그렇죠. 일단은 깔고 가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돈을 또 벌고 큰 시작하는 매력이고. 거죠.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야, 엄마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. 엄마 월세 받지? 2년 있다가 내가 아이씨 돈 좀 딸리는데 네. 팔으면 5천원 벌어. 네, 그쵸. 2년 있으면 양도세도 안 내도 돼. 많이는 안 내도 돼. 네, 맞아. 그러면 나 3~4천 그냥 우습게 벌어. 근데 그거 엄마 2년 후에 안 팔아. 그냥 나중에 보자. 누가 더 빨리 가나. 그리고 포천도 일단은 타실 때 되면 지하철이 조금 얘기가 나올 때 지금 도로도 많이 나갔고 이쪽에 네. 물류단지들이 글로 이사 많이 갔죠. 네. 지금도 당장 팔아도 미치지 않는데 저는 그걸 팔겠다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. 구정 전에 아마 명도가 되긴 할 것 같아요. 네. 아니면 구정 뒤에 일주일 저는 그 정도 보거든요. 네, 저도 그래요. 워낙 집이 새 거잖아요. 그래서 알기 때문에 명도 하고 나서 네. 아마 그 집 가서 네. 촬영을 할 것 같은데 한번 그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. 네,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